네, 안녕하세요. 아, 엄마의 말뚝 이제 진도가 다 끝나고 국어 힘 키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중앙의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힘 키우기. 엄마의 말뚝 2를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1번 엄마의 행위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정리해보자. 엄마의 행위. 자, 어떤 엄마의 행위? 한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맞서며 또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아들을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어머니의 유언.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었죠. 네. 자, 다음 부분에 나타난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소설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 짓의 의미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서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 자기 뼈가루 바람에 날리는 걸 얘기하는 거.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 자, 분단이라는 괴물. 어머니가 싸움한 그 대상이자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를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먼지와 바람이 되었던 거죠. 먼지와 바람을, 즉 뼈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그 행위. 그걸 통해서 이 분단이라는 괴물을 거역했던 거죠. 싸웠던 거죠. 뭘과 싸웠던 겁니다.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그 짓은 여기서 먼지 바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분단이라는 괴물과 싸우게 하는, 즉 뼈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짓을 한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안 한다.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 소용없게 만드는 거, 무화시키는 그 괴물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 그 괴물이 사라지게 하는 거, 그 괴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 무화시키는 것은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그 짓은 이제 바람에 먼지, 즉 뼈가루를 날리는 그 행위죠. 자, 이 소설은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소설의 문제,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분단 문제죠.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가 지닌 상처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한국전쟁 중 비극으로 혈육을 이루는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엄마의 상처죠. 한국전쟁 중 비극적으로 혈육을, 즉 아들을 잃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이 엄마의 상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고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 소설의 시점 여러분 다 아시죠? 1인칭 주인공. 소설 속 주인공 내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 뭘까요?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것을 떠올릴 때, 환각 중에 전쟁의 상처를 떠올릴 때, 그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생생하게 다시 깨닫게 되는 이런 이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로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서 토대로 근거를 들어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엄마의 말뚝이란 제목의 의미를 한번. 엄마의 말뚝 1에서는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을 또는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가 엄마의 말뚝 1이고, 그러면 말뚝 2에서는 엄마의 말뚝 2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내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해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간의 총에 오파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엄마의 말뚝 2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엄마의 말뚝 3, 수술 후유증으로 7년 동안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되기를 바랐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 이야기가 엄마의 말뚝 3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엄마의 말뚝 의미를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각각 얘기하는데요. 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 이를 통해 엄마의 말뚝은 서울에서 자식을 잘 키워내려 한 엄마의 집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엄마의 말뚝을 남학생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1, 2, 3에서 자, 요 두 개는 엄마의 말뚝 1에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의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이것은 엄마의 말뚝 1에서의 말뚝의 의미. 요거는 이제 엄마의 말뚝 2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요게 엄마의 말뚝 2에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말뚝의 의미. 요거는 이제 3이겠죠.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아닙니다. 요것도 엄마의 말뚝 2에서 표현되고 있는 엄마의 말뚝의 의미 2에 나타났죠. 3에서도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엄마의 말뚝 2에 이런 주제가 다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1에서 3을 바탕으로 이 소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그 까닭.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뭘까요? 환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생생한 묘사와 이를 대한 나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머니의 발작이 직접 보고 있는 듯이 선명하게 느껴졌죠. 중년 여성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서 두 인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까닭으로 이런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해석과 평가의 그런 학습 활동을 해보자, 국어 힘 키우기로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 자신의 해석, 그리고 평가.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안 되죠. 적절한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학습 목표인데요. 자, 이제 여기 뭐 예시답이 쭉 이렇게 나왔죠. 먼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뭐 얘기하고자 하는 주지 부분을 원래 이렇게 이제 얘기 먼저 하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연역적 글의 서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의 내용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상술이 내용이 나왔겠죠. 상술되는 뒷부분에서는 뭐 또 그걸 좀 더 보강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박안서의 엄마의 말뚝 2는 내가 스스로 한가히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서 이 소설은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술.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우연히 맞은 어머니 무의식 속에는 아직도 인민군이 오빠에게 들이닥쳤던 그날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남아있고요. 어머니는 무의식 속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군간나으리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죠. 그런 어머니를 보고 보는 나는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떠올리면서 처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오빠가 죽던 그날의 비극은 비단 어머니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것이고 전쟁의 장관 참상은 그 시간을 직접 겪은 이들에게는 단지 과거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주지 내용을 좀 더 의미를 해석하고 있죠. 전쟁이 남긴 상처를 마음속에 묻고 있을 뿐 그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어머니가 아직도 투명 중이라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되새기며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갖게 한다 라고 해석 내지는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답으로 해석과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뭘까요? 보기의 기준에 따라 이 소설의 평가를 단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친구들을 돌려보세요. 자, 보기의 기준. 자, 인물, 배경, 구성, 서술, 주제라는 그런 기준. 인물의 성격과 역할, 잘 형성화 되었는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주제와 분위기를 잘 형성했는지, 구성, 사건의 흐름이 서술, 시점과 문체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주제에 전달하는 바가 분명하고 감동과 깨달아 주었는지 이런 이제 기준을 이제 써봤는데, 요건 이제 작품 내재적인 요소들이죠. 작품 내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뭐 어떻게 이제 인물, 배경, 구성, 서술, 주제 몇 점을 줄 것이냐. 이게 뭐 점수를 주는 거죠. 5점, 4점, 3점, 2점, 1점까지 각 분야에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줬네요. 오각형으로. 주로 이제 5점, 5점, 5점 다 5점을 줬어요. 인물에만 약간 4점을.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 이유가 있겠죠. 다른 건 다 잘 형상화됐다. 다른 이런 주제적 측면, 서술, 구성, 배경. 근데 인물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지 볼까요? 자, 이 어머니의 언행과 사건을 통해서 분단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사건을 전개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어머니에 비해 나의 성격과 역할이 잘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신의 생각을 평가를 여기 한번 써본 거죠. 평가는 뭐 자기의 주관적인 거니까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근데 그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모든 별로 이 소설의 광고지 만들기. 자, 또 새로운 이제 문제네요. 이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 적어보자.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구절. 여기에서 찾았네요.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 작품 속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적은 내용을 토대로 홍보문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어머니 마음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 네. 이렇게 홍보 문구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아주 멋있네요. 그죠? 어머니 마음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 네, 이렇게 홍보 문구를 작성했는데요. 자, 이에서 만든 홍보 문구를 토대로서 광고지를 또 만든대요. 자신의 모둠에서 만든 광고지를 설명해 보자.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광고지를 아까 그걸 홍보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제 광고지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어머니 그림도 그리고 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지 일종의 뭐라 이런 걸 광고지라 그러죠. 광고지. 자, 그러면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저희 모둠은 한국 전쟁 중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광고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꽃다운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말뚝처럼 박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네. 이 그림 광고지를 만들고. 예,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보기의 기준에 따라 각 모둠의 광고지를 평가해보자. 이제 모둠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그 광고지를 각각 만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 광고지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봤죠. 이 소설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 이 소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광고지를 만드는가, 이런 얘기죠. 이 광고지를 만들고 그 광고지에 대한 이유 분야, 주제, 이 소설의 특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기준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모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내용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요. 뭐 아까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요 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볼까요? 기준을 가지고 한극 속에서 자식을 앗아간 전쟁과 맞서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강조하여 전쟁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드러내었고 또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머니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비유적 표현이 뭐였을까요?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 뭐 이런 거요? 말뚝처럼 이런 거 그죠? 마음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 고통 이런 표현들이 비유적 표현들이겠죠. 그리고 이 그림 어머니의 얼굴 이런 걸 통해서 그 광고지에 실려있는 어머니 얼굴 강조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의 모습을 잘 드러냈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머니의 아픔을 생생히 드러냈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 기준을 가지고 해본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광고지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그 평가하는 부분까지 작품의 해석과 평가 그리고 광고지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